아시겠지만 리셋으로 이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죠, 제가.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고 리셋을 정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리셋 강의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은 Why Reset, How Reset이에요. 제가 25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형 당뇨를 보험 이제 가입하려고 그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한 15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둘째 낳고 나서 제가 이때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상선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궁의 근종이 너무 커져서 이걸 줄이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너무 커서 위험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자궁 근종 수술까지 했죠. 네, 그래서 유산화의 제품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서 오늘 또 제 사진을 공개해봤습니다. 네, 플레이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먼저 저희 축하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요. 모두 축하드려요. 어떤 걸 축하드릴 거냐면 저희가 인체 내에 이미 여러분 모두가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해독이라는 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죠. 이걸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신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모두 다 선물로 갖고 계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가 이 해독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오작동이 되면 저희가 질병이라는 또 비만이라는 병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 해독 시스템을 최상으로 잘 작동시키면 우리는 자가치유하면서 재생되면서 정말 젊어지는, 김명수 번사님처럼 10년 이상은 젊어 보이는 이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럼 리셋을 눈치채셨겠죠. 리셋은 왜 하냐면 이 해독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는 거죠. 우리 몸을 해독 시스템을 위해서 리셋을 한다는 거. 해독의 개념,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것 내에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소화 모드가 있어요. 다 아시죠? 우리 몸을 소화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소화 모드 다음에 또 해독 모드라는 게 있는데, 정해진 에너지 예산 안에서 우리는 소화 모드에 먼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소화 기능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남은 에너지로 해독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소화하는데 너무 위장이 망가져 있어서 힘들고 아니면 때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쓰시다 보면 내 몸에서는 내 몸을 스스로 자가 치유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사용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예산을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왜 식사를 천천히 조금씩 건강한 걸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해독을 통해, 이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소화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제 해독에 관한 이제 모드를 작동시키려고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예산은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그 소화 모드와 해독 모드 이전에 체온 유지 모드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자에는 없었는데 우리 몸은 너무 똑똑해서 이 가진 에너지를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부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가 왜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 잘 살기 때문에 겨울에 우리한테 많이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전문가의 자료를 봤더니 겨울에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쓴대요.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활발히 돌아갈 틈이 없어요. 여름에도 감기 걸리죠. 겨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체온 유지에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감기에도 많이 걸리고, 마찬가지로 뜨거운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뜨거운 날씨에 체온을 이제 식히기 위해서 땀이라는 걸 흘리게 되죠. 땀을 흘리다 너무 흘리면 우리가 열사병이라는 거에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되고 메스껍고 지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온 유지에 너무 많은 그 힘을 써서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시원한 옷, 통풍이 잘 되는 옷 아이들한테도 입혀주시고, 너무 더운 곳에서는 냉방도 적절히 해주셔서 몸을 체온으로부터 유지하는 데 쓰는 힘을 자꾸 아끼시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해독 모드를 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추운 계절에 맞게 체온 유지 모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에게는 정해진 에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속에 살고 있는 작은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는 사람 몸에 따라 한 60개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 세포 안에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약 300개에서 500개 사이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세포 발전소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많고 기능이 좋아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반드시 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크기는 어디에 따라 다르냐?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다른데, 특히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방세포보다는 근육세포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근육을, 질 좋은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또 크기도 좋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숫자만 많으면 되냐? 또 기능도 잘 해야 되겠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균형 잡힌 영양이 반드시 필요해요. 비타민, 미네랄이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를 돌리는데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영양 섭취를 잘하는 게 우리 건강을 잘 지키는, 뼛속 깊이 들어가 보면 미토콘드리아를 잘 일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수도 많게 하고 질이 좋게 하려면 이렇게 모두 다 아는 방법이죠. 꾸준히 운동해서 근육량도 늘리시고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셔서 음식으로도 잘 섭취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보충제로도 이렇게 잘 섭취하셔서 미토콘드리아부터 세포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독 모드를 우리가 돌릴 때, 해독 모드가 돌아간다고 할 때 그 해독 모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또 더 꿀팁이 있대요. 첫 번째가 바로 충분한 수면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뭐 이런 얘기를 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한 수면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더 우위에 가 있어서, 교감신경은 우리의 소화기관, 위와 장 이런 큰 소화기관에 혈액을 몰리게 해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활동할 때는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우리의 몸도 최대한 도와요. 그런데 우리가 수면 상태로 가게 되면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올라오면서,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말초 신경에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한다고 해요. 모세혈관 이런 작은 혈관 쪽으로 혈액을 보내서 우리 몸이 순환을 또 시키는 일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덜 자면 그냥 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 전날 이런 충분한 기능들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리셋할 때 특히 더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4-4-12 공복 유지라고 했어요. 아침과 점심 사이 4시간, 점심과 저녁 사이 4시간, 저녁과 아침 사이 12시간 동안 공복을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소화 모드에 에너지를 덜 써야 해독 모드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간식도 계속 먹고 늦은 시간까지 먹으면 우리 몸이 계속 일하죠. 그러면 해독 모드가, 리셋 중에 해독 모드가 잘 돌아갈까요? 해독 모드를 최대한으로 하시려면 배고프면 간식은 드시되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덜 되는 그런 좋은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위주로 간식을 해주셔서 우리 몸을 잘 쉬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효소 섭취가 있어요.
우리가 소화 모드에 힘을 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분해가 잘 돼야 되죠. 근데 사람마다 가진 효소의 이런 일하는 정도도 틀리고,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효소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65세 이상은 해독 못 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 섭취를 식사 외로 잘 보충해서 해준다면 해독 모드를 정말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 리스트 패키지 어드밴스드에 보면 이 알로엔즈가 2통이 딱 들어가 있죠. 그게 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우리 건강을 챙길 때 어떤 걸 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냐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체를 이렇게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나무를 보면 뿌리가 건강해야 잎과 줄기가 건강한 건 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뿌리가 보면 우리의 장이고요. 이 뿌리 옆에 있는 이 토양이 장 속의 내용물이래요. 그리고 이 줄기를 뭐 잎, 폐, 이렇게 근육 이렇게 다 나왔죠. 근데 뿌리가 멍들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오냐면요. 가장 먼 곳부터 시들기 시작해요. 나무가 잎이 누래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누런잎 몇 개 떼면 되지, 괜찮아, 다시 푸르러졌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가지도 메마르고 이렇게 줄기 같은 것도 패이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원인은 이 뿌리가 멍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뿌리를, 우리 장 건강을 우리 건강 몸의 뿌리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장내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그리고 장벽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건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장 건강이 이제 나빠지면, 세포가 나빠지면서 장벽이, 쫀쫀해야 되는 장벽이 느슨해져요.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장벽 사이에 틈이 생기죠. 우리 장은 1차 방어선인데, 외부에 이런 독소 있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장벽을 통해서 다시 혈액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을 타고 독소가 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이는 알레르기, 아토피, 뭐 자가면역 질환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질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뿌리가 많이 병들어 있는 사람일수록 충분한 영양이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뿌리를 다스려야 되는 걸 저희가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건강에 뿌리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로 유산화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 내에 내용물에 좋은 걸 줘야 되죠. 양분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 빵, 떡, 뭐 단 거 먹으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은 충족시킬 수 있어요. 맛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장 내에 살고 있는 이 장내 세균, 장내 미생물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만 부르고 입만 만족하고 혀만 만족하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항상 화이버지를 권해드리죠.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게도 먹이를 함께 주는 거예요. 애완동물처럼 생각하시고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먹이를 꾸준히 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장 건강에 대해서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왜 우리가 리셋을 권하고 비타민을 권할 때 화이버지, 유산균 이런 걸 왜 권하나요? 바로 이 장 건강 때문이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세로토닌, 그 행복 호르몬도 장에서 90%, 뇌에서 10%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능의학 하시는 그런 정신과 선생님을 봤더니 환자들에게 장 건강을 케어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뭐 당장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장 건강을 케어하고 계세요. 우울증이나 이렇게 조금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장 건강을 먼저 챙겨보시는 걸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몸의 뿌리를 챙기고 해독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온 게 유산화의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산화는 비움과 체움과 아름다움이라는 이 세 가지 캠페인을 이제 이 리셋 프로그램에 하고 있죠. 걸고 있죠. 비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걸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몸속에 있는 독소와 수명을 다한 세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걸 이제 비움의 단계라고 해요. 비움의 단계 추천 제품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장 청소를 위한 화이버지, 그리고
유산균, 알로엔즈, 헤파실 이런 제품들로 장 기능이 먼저 이렇게 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비움의 단계를 위해서 이런 제품도 섭취를 하고요. 체험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본 영양제와 그리고 식사도 종합 비타민처럼 이제 식사도 종합 영양이 다 들어간 걸 하시고 옵티마이저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챙기면서 그 비워진 자리를 좋은 영양으로 챙기는 걸 바로 체험의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비움과 체험의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아름다워지는 이제 과정이 와요. 그럴 때 안에 좋은 영양소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이 피부, 신체의 가장 큰 장기인 이 피부에도 안전하고 정말 세포에까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화장품을 같이 쓰시면서 아름다움을 완성해 보시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대사 기능을 좋게 하려고 이 리셋을 할 때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소화기관에서 이제 뇌의 시상하부에다가 호르몬의 신호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낸대요. 위가 비면 배가 고프면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시상하부에 보내고 분비를 시키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는 아 배고파를 느껴요. 어떤 분들은 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배고픔도 잘 못 느껴요. 배고픔을 잘 느끼는 것도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렐린이 잘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나면 가장 작은 단위인 이 포도당으로 쪼개지면서 포도당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들어온 만큼 이제 분비가 되죠. 많이 먹으면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에 에너지로 바꿔지는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지방세포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그만 먹어. 들어왔어. 이제 그만 먹어를 중단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분 있죠. 바로 이런 호르몬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되게 자책해요. 저도 그랬고 나 왜 이렇게 살이 쪘는데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지? 근데 내 탓을 할 게 아니고요. 나의 뇌에서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고 있는 걸 아시고 이걸 빨리 고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책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중요해요.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노화관리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인슐린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흘러 들어왔을 때 이렇게 포도당이 세포 앞에 줄을 서 있죠. 그때 인슐린이 딱 나와가지고 저 인슐린 이 열쇠를 저 문에 딱 꽂아줘야 돼요. 그러면 세포의 문이 열리고 포도당이 줄지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 하는 인슐린이 어쩐지 화가 나 있죠. 왜 그러냐면 인슐린은 포도당이 들어온 만큼 분비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분비해요. 너무 많이 분비하면 세포가 지쳐요. 너무 자주 문을 열어주다 보면 지치기 때문에 세포가 인슐린을 저항해요. 거부했어요. 인슐린이 키를 못 꽂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도당들이 열린 문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안절부절하다 어디로 가냐? 세포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대로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죠. 얘만 떠다니나요? 이 포도당 숫자만큼 나온 인슐린도 일을 못하니까 제 일을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인슐린도 남아서 둥둥 떠다녀요. 인슐린이 남아돌게 되면 바로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지방 전환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남아도는 건 안 좋겠죠. 그리고 포도당도 남아돌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혈당 검사를 하면 당이 높게 나오죠. 그게 바로 혈액 내에 포도당이 많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내로 당분이기 때문에 끈적여요. 끈적이기 때문에 혈액을 돌아다닐 때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뭉치게 되면 그게 바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는 짝꿍처럼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죠. 벌써 끝나나요?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중간 광고.
그래서 우리가 남아돌지 않게 해야 돼요. 인슐린도 일을 잘하게 해야 되고 포도당도 남아돌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많은 질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일단 인슐린이 일을 못하고 세포에 포도당을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하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피로해요. 배고픔이 반복돼요. 굶주린 세포가 계속 아우성쳐요.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떡볶이 땡기는 거 보니까 내 몸에서 이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뭔가 먹고 싶을 때 이건 내 몸에서 필요해서 그래. 근데 그 떡볶이에 있는 그 당분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에 이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오니까 세포에서 빨리 포도당을 더 넣어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바로 이런 인슐린 저항이에요. 그래서 반복되는 배고픔, 계속 먹게 되는 거, 그리고 초기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탕을 계속 갈망하게 되죠. 빨리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더 피곤해요.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나면 이 에너지가 돌아야지 돼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인슐린 저항을 겪고 계신 분들은 식사하고 나면 피곤해요. 포도당이 막 둥둥 떠다니고 막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래서 계속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남아도는 인슐린 어떻게 해요? 계속 복부에 지방이 자꾸 저장하면서 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 체중이 증가되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에스트로겐 우월되면서 저처럼 갑상선의 이상, 유방의 이상, 자궁의 이상이 여성 질환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하나 저항하는 거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병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게 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을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제가 술에 좀 비유를 해봤어요. 알코올.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소주를 처음 마셨거든요. 저희 선배들하고 대전의 은행동이라는 그 도심의 번화가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땅바닥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집에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술의 만남이 술 자리가 잦아지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제 소주 한 2병은 마셔도 그냥 기분 좋다 할 정도 2잔이 2병으로 완전 점핑됐죠. 이게 바로 제 몸에서 이제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술은 못 마신 사람한테 그러죠. 마실수록 늘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굉장히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됐죠. 이 알코올을 다시 내 몸이 알코올에 민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끊어야 합니다. 줄여서는 안 돼요. 서서히 줄지 않아. 확 끊어서 내 몸이 알코올에 대해 다시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셋을 할 때 일반 식사를 제한을 하죠. 왜 식사를 안 해? 왜 밥을 안 먹어? 난 그런 거 너무 싫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몸을 가장 빠르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제한을 하고 이건 유산화에서 이제 제한하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점심에 한 끼는 일반 식사를 하면서 2끼를 대용식으로 가죠. 그런데 몸을 좀 빨리 회복시키고 싶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이 점심까지도 이 대용 식사를 권해드려요. 이렇게 완전히 곡기를 끊었다고 하면 조금 극적이지만 일반 식사를 제한을 해서 이렇게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지 않는 이런 좋은 대용 식사로 내 몸을 빨리 인슐린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어요. 겁먹지 마세요.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의 소화기관이 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뉴트리밀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가 잘렸네. 뉴트리밀이라는 건 뉴트리션이라는 영양과 밀의 식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까지 우리가 한 끼에 섭취해야 될 완벽한 균형을 이 뉴트리밀 식사 이 한 컵에 담았어요. 정말 미래 식사와 같은 건데요. 이걸 왜 하냐? 살 빼려고? 물론 다이어트에도 필요하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식사죠. 유동 식사잖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재빠르게 내 몸에 좀 채워주는 식사고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물론 너무 좋아요. 근데 235kcal가 한 끼 분량인데 WHO에서 정한 220kcal 미만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권하지 않아요. 다른 제품들 보면 뭐 90칼로리, 110칼로리 이렇게 나오는데 칼로리가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한 칼로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우리 몸에 이렇게 탄단지에 거대의 영양소가 들어왔어요. 대부분은 이 식사만 해요. 우리는 지금 영양 과다가 아니라 열량 과다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탄단지 식사를 하셨을 때 그 음식에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 있다면 혹은 너무 적다면 이렇게 태워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축적이 되죠. 음식을 먹으면 완전 대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밀로 우리가 적은 양 그렇지만 영양소가 풍부한 걸 먹으면서 이렇게 완전 대사, 몸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대사를 시키기 위해 이 식사를 하는 거고요. 다이어트 기간에는 더더군다나 중요해요. 대부분 다이어트라고 하시면 식사를 줄이시고 움직임을 늘리시는데 들어오는 영양은 없는데 움직임만 늘리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증가하고 영양소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자꾸 떨어져서 그 당시에는 수분도 빠지고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주의하실 점은 뉴트리밀 식사 이렇게 리셋 하시는 분들 보면 덜 먹는다고 뉴트리밀을 자꾸 줄여요. 나 아침에 고구마나 먹었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파. 뉴트리밀은 아침은 고구마로 대체했어. 그런데 고구마는 절대 뉴트리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식사를 하는 건 덜 먹기 위함이 아니고요. 잘 먹기 위함이고 잘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대용 식사 영양제로 우리 건강을 챙길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좋은 비타민을 골라서 하실까요?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은 게 이 책인데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그 뉴트리 서치 기관에서 발행한 책이고요. 20년 동안 이 책이 나오면서 단 한 건의 소송도 없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유산화는 1판부터 6판까지 계속 1위를 했고 6판에서는 1600개 가운데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 단 하나의 회사로 이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이제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도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제품이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입니다. 이런 한눈에 보기 좋은 그래프로 소개를 했어요. 밑에는 영양소고 여기는 함량인데 어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갔는지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빨간색과 저쪽에 노란색 막대도 보여요. 여기엔 없는 잠재 독성을 이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성이 없고 흡수율 96.1%로 가장 높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그런 회사의 제품을 골라서 드시는 걸 꼭 추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판에서는 이렇게 16가지 기준을 정립을 했어요. 그냥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12개 기관들이 논문을 다 취합해서 이런 16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진지 효능 있는지 뼈 건강에 좋은지 심장 건강, 당화 반응, 노화 건강에 지원되는지 독소는 없는지 정말 14번에 기초 수명의 연장에 효과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이 평가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단연코 1위를 유산화가 했죠. 특히 저는 9번에 노화 건강 지원, 자꾸 김미영 스폰서님 생각나요. 노화 건강 지원 점수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독성 없고 건강 지원 점수가 높은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으로 리셋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물이에요. 우물인데 우물은 우리가 가뭄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는 건강과 재정 모든 부분에서 이제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리셋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더 적은 금액으로 더 활기차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내 몸이 어디까지 망가지나 지켜보자. 나 아직 건강해 하시지 말고 컴퓨터가 잘 안 들어갈 때 리부팅 하시는 것처럼 우리 리셋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재점검하시고 다시
다시 살리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